암수술비 3천만 원 남편이 다 썼다고? 62세 아내의 소름 돋는 복수. 그녀의 손에 들린 핸드폰, 목에 감긴 붕대와 차가운 술병들, 대체 그녀가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흔히들 그러죠. 암 수술하고 나면 사람이 달라진다고. 죽음 문턱까지 갔다 오면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고 옆에 있는 가족이 그렇게 소중할 수가 없다고요. 저도 수술실 들어갈 땐 그랬어요. 아, 내가 살아서 나가면 우리 남편한테 더 잘해야지. 우리 애들한테 따뜻한 밥 한 끼 더 해먹여야지. 그런데요, 그게 다 미친년 헛소리였어요. 저한테는요. 태어나고 집에 딱 들어선 순간 제 인생은 임하기 시작된 게 아니라 그냥 지옥 문이 열린 거더라고요. 제가 갑상선암 수술하고 일주일 만에 퇴원해서 집에 왔거든요. 근데 현관문을 딱 여는데 집 구석 꼬라지가 말도 마세요. 거실엔 며칠이나 묵었는지 모를 퀴퀴한 냄새가 진동을 하고 싱크대엔 라면 국물 말라 비틀어진 냄비에 소주병들이 나뒹굴고 있더라고요. 남편이란 작자는 중요한 미팅 있다면서 코빼기도 안 보이고 딸려는 회사 핑계, 아들 놈은 전화기 꺼져 있고 결국 택시 타고 혼자 덜덜 떨면서 들어왔는데 식탁 위에 물 한 컵이 없어요. 냉장고를 열어봤더니 생수병은 비틀어져 있고 곰팡이 핀 김치통만 덩그러니 있대요. 목에 수술 자국은 욱신거리지 침 삼키기도 힘든데 서러워서 눈물도 안 나더라고요. 그냥 내가 평생 헛살았구나 싶었죠.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 하잖아요. 옆 침대 쓰던 아기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붓기 빼는 데는 늙은 호박즙이 최고라고. 소파에 앉아서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켰어요. 인터넷 장바구니에 담아뒀던 유기농 호박즙, 그거 12만 원이거든요. 평소 같으면 손 떨려서 못 샀을 텐데 이번엔 눈 딱 감고 결제하기를 눌렀어요. 왜냐고요? 저 보험금 탔거든요. 암 진단비랑 수술비 합쳐서 3,200만 원. 그게 며칠 전에 제 통장으로 꽂혔거든요. 그 돈은 제 노후 자금이자 혹시 재발하면 쓸 제 목숨줄이었어요. 그런데 휴대폰 화면에 뭐라고 떴는지 아세요? 잔액 부족. 처음엔 제가 노안이 와서 잘못 본 줄 알았어요. 아님 손이 떨려서 다른 카드를 눌렀나 했죠. 그래서 은행 앱을 켜서 잔액을 확인했는데요. 제가 그 숫자를 죽을 때까지 못 잊어요. 3,450원. 동그라미가 몇 개 빠진 게 아니라 진짜 3,450원이더라고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데 목 수술한 건 아픈 줄도 모르겠더라고요. 손을 벌벌 떨면서 거래 내역을 조회해봤죠. 범인은 뻔하잖아요. 어제 날짜로 3,200만 원이 몽땅 빠져나갔는데 받는 사람 이름이 박상훈. 네, 제 남편이요. 평생 밖에서 빚만 지고 들어와서 여보 미안해 하면서 제 등골 빼먹던 그 인간. 이젠 하다하다 암 걸린 아내 보험금까지. 피 냄새 맡은 상어떼처럼 채가 버린 거예요. 그때부터는요, 슬픈 게 아니라 웃음이 나더라고요. 헛웃음이요. 내가 저 인간을 믿고 비밀번호를 가르쳐 준 내 손가락을 잘라버려야지. 수술실 들어가기 전에 혹시라도 나 잘못되면 병원비 정산하라고 알려줬던 건데 그걸 이렇게 뒤통수를 쳐요? 저요, 그 자리에 망부석처럼 앉아 있었어요. 해는 져서 어둑어둑해지는데 불도 안 켰어요. 부엌에 가서 식칼을 들었다가 놨다가 수십 번을 고민했죠. 근데 억울해서 못 죽겠더라고요. 내 남은 인생을 감옥에서 보낼 순 없. 그래서 식탁 의자를 끌어다가 현관문 바로 앞에 딱 놓고 앉았어요. 저승사자처럼요. 저녁 6시쯤 되니까 도어락 소리가 들리대요. 띠리릭 띠리릭. 그 소리가 어찌나 경쾌한지. 문이 열리고 남편이 들어오는데 세상에.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있는 거 있죠. 으흠 하면서 들어오다가 어두운 거실에 앉아 있는 절 보고는 기겁을 해요. 아니 귀신같이 왜 거기 앉아 있어? 깜짝 놀랐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멱살 잡는 대신 아주 차분하게 물어봤죠. 내 돈 내놔. 그 인간 눈동자가 마구 흔들리더라고요. 무슨 돈? 여보 일단 들어가서 얘기해.
내가 설명할게. 설명? 화 뻔하죠. 급해서 썼다 불려서 주려고 했다. 빚쟁이가 칼 들고 왔다. 그 주둥이에서 나올 거짓말들이 안 봐도 비디오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울면서 매달렸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 인간 보는 앞에서 천천히 제 신발을 신었어요. 남편이 당황해서 어디 가려고? 묻더라고요. 제가 딱 한마디 해주고 나왔습니다. 기대해. 내 변명은 내가 안 들어. 법원 가서 판사님 앞에서나 실컷 떠들어. 그 길로 집을 나왔어요. 주머니엔 딸랑 3,450원 든 체크카드 한 장이랑 휴대폰뿐이었지만 발걸음은 이상하게 가볍더라고요. 미친년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때 알았어요. 아,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됐구나. 저 김영자의 돈 찾기 전쟁 그리고 나 찾기 전쟁은 바로 그날 저녁 현관문 앞에서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드라마 보면 주인공이 집 뛰쳐나갈 때 멋지게 나가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안 그렇더라고요. 제가 현관문 쾅 닫고 나오긴 했는데 갈 데가 없어요. 친정? 부모님 돌아가신 지가 언젠데요. 친구? 돈 3,000원 들고 찾아가서 재워달라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 밤중에 제가 간 곳이 어딘 줄 아세요? 아파트 단지 놀이터 벤치였어요. 밤바람은 찬데 겉옷도 제대로 못 챙겨 입고 나와서 몸은 덜덜 떨리죠. 목에 감은 수술 자국은 욱신거리죠. 지나가던 사람들이 힐끔거려요. 웬 늙은 여자가 슬리퍼 바람으로 멍하니 앉아 있으니까. 그때 문득 전화기가 손에 잡히더라고요. 남편 놈은 글렀고 그래도 내 새끼들은 내 편 들어주겠지. 엄마가 암 수술하고 돈 떼었는데 같이 화내주겠지. 제가 헛된 희망을 품었던 거죠. 먼저 큰딸 지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걔가 지금 결혼해서 5살짜리 손주 키우고 있거든요. 지수야, 너희 아빠가 엄마 보험금 3천만 원을 다 가져다 썼단다. 엄마가 지금 집을 나왔어. 제가 울먹이면서 말했죠. 그럼 딸년이 뭐? 아빠 미친 거 아니야? 엄마 당장 우리 집으로 와. 너 이럴 줄 알았어요. 근데 수화기 너머로 한숨 소리가 푹 들리대요. 나? 엄마. 또 시작이야? 그냥 좀 넘어가 주면 안 돼? 제 귀를 의심했죠. 뭐? 넘어가? 아니, 아빠가 오죽 급했으면 그랬겠어. 빚쟁이들이 가게 와서 행패 부린다며. 아빠 감옥 가는 것보단 낫잖아. 이미 쓴 돈 어쩌겠어. 우리가 나중에 돈 모아서 갚을게. 엄마가 좀 참아. 늙어서 이혼한다고 동네 방네 소문낼 일 있어?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내가 제 산후조리 할 때 내 무릎 연골 닳도록 미역국 끓이고 손주 업어 키웠거든요. 근데 엄마 목숨값 3천만 원. 날아간 건 안 불쌍하고 지 아빠 빚쟁이한테 시달리는 건 불쌍하다는 거예요. 너 지금 엄마 보고 참으라고 했니? 엄마가 수술하고 왔는데? 아, 몰라. 나 지금 애 재워야 해. 나중에 통화해, 엄마. 뚝. 전화가 끊겼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데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 아들 놈은 다르겠지. 우리 막둥이 민재. 내가 걔 대학 보낸다고 파출부 일을 몇 년을 더 했는데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가 한참 가다가 받대요. 시끄러운 게임 소리가 들려요. 엄마. 왜? 민재야, 아빠가 엄마 돈. 말 꺼내기도 전에 걔가 말을 자르더라고요. 아, 그거? 아빠한테 들었어. 코인인가 뭔가 대박 나면 2배로 준다며. 엄마, 아빠 한 번만 믿어줘. 나 지금 레이드 뛰는 중이라 바빠. 끊어. 여러분. 그때 제가 뭘 느꼈는지 아세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 아니요. 그냥 아주 차가운 칼이 제 배를 가르고 들어오는 느낌이었어요. 내가 30년을 뼈 빠지게 키운 게 자식이 아니라 기생충들이었구나. 압이란 놈은 내 피를 빨아먹고 자식이라는 것들은 그 압이 옆에 붙어서 엄마 피. 좀 더 내어줘, 우리가 편하게 이러고 있는 거였어요.
그 놀이터 벤치에 앉아서 제가 30분을 소리 없이 울었어요. 3천만 원이 아까워서 운 게 아니에요. 지난 30년 세월이. 내 인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한 게 너무 분하고 원통해서 울었어요. 내가 쟤들 입에 밥 들어가는 거 보려고 시장 바닥에서 생선 내장 따가며 살았는데. 내가 아파서 죽을 뻔했다가 살아왔는데 엄마 몸은 괜찮아? 라고 물어봐 주는 놈이 단 한 놈도 없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이 집 구석엔 가족은 없구나. 나를 뜯어먹으려는 하이에나 새끼들만 득실거리는구나. 눈물이 딱 멈추더라고요.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꼬깃꼬깃한 영수증 한 장이랑 볼펜이 잡혀요. 제가 그 영수증 뒷면에다가 뭘 적었는지 아세요? 유서? 아니요. 청구서를 적었어요. 박지수. 산후조리 비용 500만 원, 손주 봐준 육아비월 100만 원씩 3년. 박민재. 대학 등록금 4천만 원, 오피스텔 보증금 1천만 원. 그래, 니들이 가족이 아니라 남이라 이거지? 계산 철저히 하자. 내가 니들한테 쏟아부은 돈, 이자까지 쳐서 다 받아내야겠다. 그 돈 받기 전까진 나 눈 못 감는다.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갈 데가 없어서 다시 그 지옥 같은 집으로 들어가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저 멀리서 누가 걸어와요. 시장통에서 반찬 가게 하는 제 친구 순심이. 야밤에 가게 문 닫고 퇴근하다가 슬리퍼 바람으로 서 있는 저를 본 거죠. 언니, 영자 언니 아니야? 이 밤중에 꼴이 이게 뭐야? 순심이 얼굴을 보는데 억지로 참았던 눈물이 댐 터지듯 터져 나오더라고요. 자식 앞에서도 안 흘린 눈물이 피 한 방울 안 섞인 친구 앞에서 터진 거예요. 순심이가 제 손을 잡는데 그 손이 어찌나 따뜻하던지. 제가 그 손 잡고 딱 한마디 했어요. 순심아, 나 배고파. 밥 좀 줘. 가족한테 버림받은 날 저는 그렇게 남의 집 밥상에서 제일 따뜻한 밥을 얻어먹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서러운 밥이 뭔지 아세요? 남의 집에서 얻어먹는 눈물 젖은 밥일까요? 아니요. 제가 겪어보니까요. 내 집 놔두고 남의 집 방구석에서 평생 남이라고 생각했던 친구가 차려준 밥이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목구멍이 메이더군요. 순심이네 단칸방에서 하룻밤을 자는데 잠이 오겠어요? 옆에서 순심이는 코 골며 자는데 저는 천장만 바라보며 밤을 꼴딱 새웠어요. 억울해서요. 내가 내 집 전세금 마련하려고 식당 설거지에 파출부에 안 해본 게 없는데 정작 나는 쫓겨나고 그 도둑놈은 두 다리 뻗고 자고 있을 거 아니에요. 아침에 순심이가 끓여준 된장찌개를 억지로 삼키면서 결심했습니다. 그래, 운다고 해결될 일 아니지. 내 몫은 내가 찾아야지. 제 통장에 남은 돈 3,450원. 이걸로는 변호사는커녕 찜질방비도 안 돼요. 제가 살 길은 딱 하나. 전세 보증금이었어요. 그 집 보증금 2억. 그게 제 명의로 되어 있거든요. 남편 놈이 보험금 3천원 털어갔어도 전세금은 제 도장 없으면 못 건드리잖아요. 당장 그 계약서부터 확보해야겠다 싶더라고요. 오전 10시. 남편이 보통 사우나 갈 시간이에요. 도둑 고양이처럼 제 집 비밀번호를 누르는데 심장이 어찌나 벌렁거리던지. 띠리링 마이너스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집안엔 담배 냄새가 쩔어있고 남편 놈은 코를 드르렁거리며 안방 침대에 대자로 뻗어 자고 있더라고요. 여보, 미안해 하던 놈이 마누라가 집 나간 첫날 밤에 술 처먹고 저렇게 편하게 자빠져 자요? 순간 부엌 가서 물 한 바가지 끼얹고 싶은 걸 꾹 참았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싸움이 아니라 서류니까요. 살금살금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남편이 코를 크어 하고 골 때마다 제 심장도 철렁 내려앉았죠. 장롱 깊숙한 곳, 남편이 자기 보물단지처럼 숨겨두는 낡은 서류 가방이 있어요. 예전부터 거기는 손도 못 대게 했거든요. 남자의 사업 비밀이 들었다나 뭐라나. 웃기고 있네. 도박빚 장부나 들어있겠지. 떨리는 손으로 가방 지퍼를 열었어요. 전세 계약서가 다행히 있더라고요. 제 이름 김영자 석자가 박힌 계약서.
이걸 품에 안는데 마치 죽다 살아난 자식 껴안는 기분이었어요. 살았다. 이걸로 방 한 칸은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가방 구석에 꼬깃꼬깃 접힌 누런 봉투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촉이 딱 오더라고요. 열어봤죠. 거기서 뭐가 나왔는지 아세요? 대부업체 차용증이랑 제 인감증명서였어요. 제 인감 도장이 왜 거기서 나와요? 저는 도장 준 적이 없는데? 알고 보니까 이 인간이 제가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받고 사경을 헤매는 사이에 집에 몰래 와서 제 장롱 뒤져가지고 인감 도장 훔쳐낸 거예요. 그걸로 대부업체 가서 제 이름으로 보증을 섰더라고요. 금액이요? 5천만 원. 날짜를 보니까 정확히 제가 수술실 들어가던 날이에요. 사람이 충격을 받으면요, 소리도 안 나오더라고요. 자고 있는 남편 얼굴을 내려다보는데 저게 사람으로 안 보였어요. 그냥 짐승. 아니, 짐승도 자기 짝한테는 이러면 안 되죠. 암 걸린 마누라 수술비 훔친 것도 모자라서 몰래 인감 훔쳐다가 사채까지 써? 그 5천만 원 못 갚으면 깡패들이 이 집 전세금 압류 들어올 거 아니에요. 결국 이 집 보증금 2억도 껍데기만 내 거지 이미 반토막 난 상태였던 거예요. 그때 남편이 하면서 뒤척이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계약서랑 차용증을 가슴에 팍 껴안고 장롱 뒤로 숨었어요.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줄줄 흐르는데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더러워서. 저 숨소리 섞인 공기를 같이 마시는 게 너무 역겨워서. 남편이 다시 코를 골기 시작하자마자 저는 짐 챙길 생각도 못하고 서류만 챙겨서 도망치듯 나왔어요. 현관문 밖으로 나와서야 숨이 쉬어지더라고요. 다리가 풀려서 복도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제 손에 들린 그 서류들을 보면서 다짐했죠. 박상훈, 너 오늘 실수한 거야. 차라리 그때 깨서 나한테 빌었어야 했어. 제 손에 쥐어진 건 이제 단순한 종이 쪼가리가 아니었어요. 이건 남편의 범죄 증거이자 제가 이혼 소송에서 이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무기였거든요. 사문서 위조, 절도. 다 걸리잖아요. 저는 그 길로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이제 슬프지도 않아요. 내가 살려면 저 인간을 법적으로 완벽하게 매장시켜야 하니까. 어디로 갔냐고요? 동네에 있는 무료 법률 상담소. 거기 가서 문을 두드렸죠. 변호사님, 저 좀 살려주세요. 아니, 저 좀 싸우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제 진짜 홀로 썩이는 남편의 서류 가방을 턴 그날 아침부터 시작됐습니다. 법률 상담소 문을 나서는데 다리에 힘이 쭉 빠지더라고요. 변호사님 말이 남편이 제 인감 훔쳐서 쓴 사채 5천만 원, 그거 채무 부존재 소송인가 뭔가 하면 갚지 않아도 된다고 합디다. 명백한 범죄니까요. 그런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래요. 소송하는데 몇 달은 걸리고 그동안 사채업자들은 제 전세금 압류하려고 달려들 거라더군요. 결국 시간 싸움이라는 건데. 당장 오늘 밤 잘 곳도 없는 제가 그 긴 싸움을 어떻게 버티겠어요. 터덜터덜 순시민의 반찬 가게로 돌아왔어요. 점심시간이라 손님들이 북적거리는데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서 콩나물 다듬고 있는 제 처지가 어찌나 초라하던지. 내 집 놔두고 남편 잘못 만나서 이 늙은 나이에 남의 가게방 신세를 지다니. 순심이가 바빠서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걸 보는데 제가 짐짝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래, 염치가 있지. 하루 신세 졌으면 됐다. 나가자. 찜질방이라도 가자. 손님들 좀 빠지고 나서 제가 주섬주섬 짐을 쌌어요. 순심이가 앞치마에 손 닦으면서 달려오더라고요. 언니, 어디 가려고? 아직 갈 데도 없다며. 제가 눈을 못 마주치고 그랬죠. 순심아, 나 찜질방 갈란다. 너 장사하는데 방해만 되고. 변호사 만나보니까 이게 금방 끝날 싸움이 아니더라. 너한테 패 끼치기 싫어. 그랬더니 순심이가 제 보따리를 획 뺏어서 방구석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언니 미쳤어? 목에 수술 자국도 안 남은 사람이 그 균.
득실거리는 찜질방을 왜 가? 객사하고 싶어? 그러면서 제 손을 덥석 잡는데 그 거친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언니 나랑 동업하자. 제가 깜짝 놀라서 쳐다봤죠. 동업이라니? 나 가진 돈 3,000원밖에 없는데? 순심이가 그러대요. 나 혼자 반찬 만들고 배달하고 하려니까 허리 끊어지겠어. 언니 음식 솜씨 좋잖아. 옛날에 우리 애들 소풍 갈 때 언니가 싸준 김밥 아직도 얘기해. 언니가 국이랑 찌개 좀 맡아줘. 가게 월세는 내가 낼 테니까 수익금 반반 나누자. 어때? 여러분 그 말이요. 그냥 빈말이 아니었어요. 저 살려주려고 제 자존심 안 다치게 해주려고 일부러 일손 필요한 척하는 그 마음이 뼛속까지 전해지더라고요. 30년 같이 산 남편은 내 돈 훔쳐가서 도박했는데 친구는 내 기술 믿고 자기 가게 절반을 내어준대요. 눈물이 핑 돌아서 말이 안 나오는데 순심이가 제 주머니에 뭘 찔러 넣더라고요. 차가운 쇠붙이였어요. 꺼내보니 가게 열쇠였습니다. 이거 복사해 둔 거야. 새벽에 나보다 언니가 잠 없으니까 먼저 나와서 문 좀 열어줘. 나 늦잠 좀 자게. 그 열쇠를 쥐는데 30년 전 남편한테 결혼 반지 받을 때보다 1000배는 더 무겁고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훔쳐간 내 인감 도장 대신 친구가 준 가게 열쇠가 생긴 거죠. 그 열쇠가 저한테 말하는 것 같았어요. 김영자 아직 안 끝났어. 너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그날 오후부터 바로 앞치마 둘렀습니다. 수술한 지 얼마 안 돼서 몸은 힘들었지만 신기하게도 힘이 나더라고요. 들통에 육수 끓이고 배추 썰고 칼질하는 소리가 그렇게 경쾌할 수가 없어요. 저녁 때 퇴근하는 손님들이 제 국 맛을 보더니 그러대요. 어머 사장님 이모 바뀌셨어요? 국물이 끝내주네. 내일도 올게요. 그 내일도 올게요라는 말이 제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었습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 내가 끓인 밥을 맛있게 먹어주는 사람이 있다. 그게 가족이 아니라 남이면 어때요? 돈 내고 사 먹는 손님이면 어때요? 저는 그날 밤 순시민의 가게 쪽방에서 처음으로 다리를 뻗고 잤습니다. 불안하지 않았어요. 제 베개 밑에는 남편의 범죄 증거 서류가 있고 제 손에는 가게 열쇠가 쥐어져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더라고요. 다음날 아침 가게 문을 여는데 가게 앞에 낯익은 차가 한 대 서 있는 거예요. 검은색 똥차. 남편 차였어요. 그 인간이 어떻게 알고 여길 찾아왔을까요? 차 문이 열리고 남편이 내리는데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더군요. 아마 안방 장롱에 서류 가방이 털린 걸 이제야 알았나 봅니다. 저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앞치마 끈을 질끈 동여매고 국자 하나를 손에 꽉 쥐고 가게 밖으로 나갔죠. 이제 내 구역이야. 여기선 내가 사장이야. 어디 한번 덤벼봐라. 여러분 도둑놈이 매를 든다는 말 그거 옛말 아니에요. 제 남편 박상훈이 가게 문을 박차고 들어오는데 눈깔이 아주 시뻘겋게 뒤집혀 있더라고요. 저는 그 인간이 여보 내가 잘못했어. 집에 가자 이러려고 온 줄 알았어요. 그런데 대뜸 제 멱살을 잡으려고 달려들면서 하는 말이 가관입니다. 야, 너 내 가방 건드렸지? 거기 있던 서류 어디 갔어? 내놔. 순심이가 놀라서 칼 들고 뛰어나오고 손님들은 웅성거리는데 제가 그 인간 손을 탁 쳐냈어요. 국자를 든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데 무서워서가 아니라 기가 차서 떨리는 거였죠. 서류? 네가 훔쳐간 내 인감 도장 찍힌 그 차용증 말하는 거냐? 그랬더니 이 인간이 움찔하대요. 그러면서도 목소리는 커요. 그래. 그거 없으면 큰일 나. 당장 내놔. 너 그거 가지고 뭐 하려고 그래? 남편 감옥 보낼 거야? 제가 물었죠. 너 내 보험금 3천만 원 그거 어디다 썼어? 솔직히 말해. 도박빚 갚았어? 여기서 여러분 제가 뒷목을 잡고 쓰러질 뻔한 진짜 진실이 나옵니다. 그 인간이 눈을 피하면서 웅얼거리는데 아니 빚은 며칠만 더 미뤄달라고 했고
그 돈은 투자했어. 뭐? 투자? 필리핀 리조트 사업인데 이거 대박이야. 한 달만 있으면 3배로 불려준대. 그래서 내가 너 수술비 3천만 원 거기 다 넣었어. 3배 되면 9천이잖아. 그럼 빚도 갚고 너 가게도 차려주려고. 나? 여러분 말이 됩니까? 빚쟁이들이 칼 들고 쫓아온다면서 마누라 암 수술비를 훔쳐다가 빚을 갚은 것도 아니고 또 다른 사기판에다가 밀어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돈은 10원 한 장 안 남고 공중분해 될 위기인 거죠. 게다가 제가 찾아낸 그 5천만 원짜리 사채 차용증 있잖아요. 그건 생활비가 아니라 그 투자금이 모자라서 제 인감 훔쳐다가 더 빌려서 꼬라박은 거였어요. 총 8천만 원을 제가 수술실에서 목 따고 누워있는 사이에 날려먹은 겁니다. 제가 너무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는데 남편이 제 팔을 붙잡고 매달려요. 여보 그러니까 그 서류 놔줘. 사채업자들한테 그거 보여주고 만기 연장해야 한단 말이야. 안 그러면 당장 내일 우리 집 경매 넘긴대. 당신 전세금 다 날아간다고. 와, 이 인간은 끝까지 지 생각뿐이에요. 내 전세금 걱정해주는 척하면서 결국은 지가 감옥 가기 싫고 길바닥 나앉기 싫어서 저러는 거잖아요. 그때 제 머릿속에서 뭔가 투둑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마지막 남은 연민? 정? 그딴 게 싹 다 타버리고 쟤만 남은 기분. 제가 국자로 식탁을 쾅 내리치면서 소리 질렀어요. 넘기라 그래. 다 날리라 그래. 어차피 내 돈 다 해먹었는데 집구석 하나 남은들 무슨 소용이야. 나 그 서류 법원에 낼 거야. 너 사문서 위조로 콩밥 먹일 거라고. 그랬더니 남편 표정이 싹 바뀌더라고요. 비굴하던 얼굴이 악마처럼 변해요. 너 진짜 독하다. 그래 나 감옥 보내라. 근데 나 들어가면 애들은? 지수 시집갈 때 내가 해준 혼수 민재. 오피스텔 보증금 그거 다 내 빚으로 해준 거야. 나 잘못되면 애들한테 빚쟁이들 들이닥칠 텐데 그래도 괜찮아? 협박이죠. 자식들 볼모로 잡고 협박하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무너질 줄 알았나 봐요. 옛날 같으면 아이고 우리 애들은 안 되는데 하면서 꼬리 내렸을 테니까요. 근데 이번엔 달랐어요. 이 챕터에서 애들이 저한테 뭐라 그랬는지 기억하시죠? 엄마가 좀 참아. 그 말이 떠오르면서 오히려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제가 남편 눈을 똑바로 보고 아주 차갑게 말해줬습니다. 그래. 들이닥치라 그래. 지들이 쓴 돈 지들이 갚아야지. 그게 자본주의야 이 인간아. 꺼져. 당장 내 가게에서 안 나가면 경찰 부를 거야. 순심이가 옆에서 전화기 들고 경찰이죠. 하고 소리치니까 남편이 두고 봐. 너 후회할 거야. 하면서 도망치듯 나가더라고요. 똥차가 흙먼지 날리며 사라지는 걸 보는데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았어요. 손님들이 괜찮냐고 물어보는데 대답도 못하겠더라고요. 알고는 있었지만 확인 사살 당한 기분. 내 보험금은 허공으로 날아갔고 전세금 2억도 내일 당장 경매 넘어갈 판이라는 거. 이제 저한테 남은 건 진짜로 제 몸뚱어리와 3,450원 뿐이라는 거. 하지만 여러분, 바닥을 치니까 오히려 오기가 생기대요. 그래 집은 날아가도 내 인생은 아직 안 날아갔어. 니들이 망에 빠지든 말든 나는 살아야겠다. 그날 저녁 저는 변호사님한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간이 걸려도 좋으니까 소송 진행하자고. 내 이름으로 된 빚, 내 이름으로 된 보증. 그거 다 무효로 만들겠다고. 그런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그렇게 독하게 마음먹었는데 다음 날 저를 시험에 들게 하는 최악의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남편도 자식도 아닌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말이죠. 여러분 도둑놈이 매를 든다는 말 그거 옛말 아니에요. 제 남편 박상훈이 가게 문을 박차고 들어오는데 눈깔이 아주 시뻘겋게 뒤집혀 있더라고요. 저는 그 인간이 여보 내가 잘못했어. 집에 가자 이러려고 온 줄 알았어요. 그런데 대뜸 제 멱살을 잡으려고 달려들면서 하는 말이 가관입니다.
야, 너 내 가방 건드렸지? 거기 있던 서류 어디 갔어? 내놔. 순심이가 놀라서 칼 들고 뛰어나오고 손님들은 웅성거리는데 제가 그 인간 손을 탁 쳐냈어요. 국자를 든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데 무서워서가 아니라 기가 차서 떨리는 거였죠. 서류? 네가 훔쳐간 내 인감 도장 찍힌 그 차용증 말하는 거냐? 그랬더니 이 인간이 움찔하대요. 그러면서도 목소리는 커요. 그래. 그거 없으면 큰일 나. 당장 내놔. 너 그거 가지고 뭐 하려고 그래? 남편 감옥 보낼 거야? 제가 물었죠. 너 내 보험금 3천만 원 그거 어디다 썼어? 솔직히 말해. 도박빚 갚았어? 여기서 여러분 제가 뒷목을 잡고 쓰러질 뻔한 진짜 진실이 나옵니다. 그 인간이 눈을 피하면서 웅얼거리는데 아니, 빚은 며칠만 더 미뤄달라고 했고 그 돈은 투자했어. 뭐? 투자? 필리핀 리조트 사업인데 이거 대박이야. 한 달만 있으면 3배로 불려준대. 그래서 내가 너 수술비 3천만 원 거기 다 넣었어. 3배 되면 9천이잖아. 그럼 빚도 갚고 너 가게도 차려주려고. 나? 여러분 말이 됩니까? 빚쟁이들이 칼 들고 쫓아온다면서 마누라 암 수술비를 훔쳐다가 빚을 갚은 것도 아니고 또 다른 사기판에다가 밀어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돈은 10원 한 장 안 남고 공중분해 될 위기인 거죠. 게다가 제가 찾아낸 그 5천만 원짜리 사채 차용증 있잖아요. 그건 생활비가 아니라 그 투자금이 모자라서 제 인감 훔쳐다가 더 빌려서 꼬라박은 거였어요. 총 8천만 원을 제가 수술실에서 목 따고 누워있는 사이에 날려먹은 겁니다. 제가 너무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는데 남편이 제 팔을 붙잡고 매달려요. 여보 그러니까 그 서류 놔줘. 사채업자들한테 그거 보여주고 만기 연장해야 한단 말이야. 안 그러면 당장 내일 우리 집 경매 넘긴대. 당신 전세금 다 날아간다고. 와, 이 인간은 끝까지 지 생각뿐이에요. 내 전세금 걱정해주는 척하면서 결국은 지가 감옥 가기 싫고 길바닥 나앉기 싫어서 저러는 거잖아요. 그때 제 머릿속에서 뭔가 투둑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마지막 남은 연민? 정? 그딴 게 싹 다 타버리고 쟤만 남은 기분. 제가 국자로 식탁을 쾅 내리치면서 소리 질렀어요. 넘기라 그래. 다 날리라 그래. 어차피 내 돈 다 해먹었는데 집구석 하나 남은들 무슨 소용이야. 나 그 서류 법원에 낼 거야. 너 사문서 위조로 콩밥 먹일 거라고. 그랬더니 남편 표정이 싹 바뀌더라고요. 비굴하던 얼굴이 악마처럼 변해요. 너 진짜 독하다. 그래 나 감옥 보내라. 근데 나 들어가면 애들은? 지수 시집갈 때 내가 해준 혼수 민재. 오피스텔 보증금 그거 다 내 빚으로 해준 거야. 나 잘못되면 애들한테 빚쟁이들 들이닥칠 텐데 그래도 괜찮아? 협박이죠. 자식들 볼모로 잡고 협박하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무너질 줄 알았나 봐요. 옛날 같으면 아이고 우리 애들은 안 되는데 하면서 꼬리 내렸을 테니까요. 근데 이번엔 달랐어요. 이 챕터에서 애들이 저한테 뭐라 그랬는지 기억하시죠? 엄마가 좀 참아. 그 말이 떠오르면서 오히려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제가 남편 눈을 똑바로 보고 아주 차갑게 말해줬습니다. 그래. 들이닥치라 그래. 지들이 쓴 돈 지들이 갚아야지. 그게 자본주의야 이 인간아. 꺼져. 당장 내 가게에서 안 나가면 경찰 부를 거야. 순심이가 옆에서 전화기 들고 경찰이죠. 하고 소리치니까 남편이 두고 봐. 너 후회할 거야. 하면서 도망치듯 나가더라고요. 똥차가 흙먼지 날리며 사라지는 걸 보는데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았어요. 손님들이 괜찮냐고 물어보는데 대답도 못하겠더라고요. 알고는 있었지만 확인 사살 당한 기분. 내 보험금은 허공으로 날아갔고 전세금 2억도 내일 당장 경매 넘어갈 판이라는 거. 이제 저한테 남은 건 진짜로 제 몸뚱어리와 3,450원 뿐이라는 거. 하지만 여러분,
바닥을 치니까 오히려 오기가 생기대요. 그래, 집은 날아가도 내 인생은 아직 안 날아갔어. 니들이 망에 빠지든 말든 나는 살아야겠다. 그날 저녁 저는 변호사님한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간이 걸려도 좋으니까 소송 진행하자고. 내 이름으로 된 빚, 내 이름으로 된 보증. 그거 다 무효로 만들겠다고. 그런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그렇게 독하게 마음먹었는데 다음 날 저를 시험에 들게 하는 최악의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남편도 자식도 아닌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말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러죠. 자식은 가슴으로 낳아서 사랑으로 기르는 거라고. 부모라면 자식을 위해 간도 쓸개도 빼주는 게 당연하다고들 합니다. 저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내 입에 들어가는 건 아까워도 자식 입에 들어가는 건 안 아깝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제가 겪은 일은 그 당연한 사랑이 얼마나 끔찍한 족쇄가 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지옥도였습니다. 가게로 걸려온 전화 발신자는 큰딸 지수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가 심상치 않더라고요. 대성통곡을 하길래 저는 무슨 교통사고라도 난 줄 알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지수야, 왜 그래? 애한테 무슨 일 생겼니? 그랬더니 딸이 악을 쓰며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엄마가 도망가는 바람에 김서방 회사에 빚쟁이들이 들이닥쳤잖아. 회사 로비에서 장인어른 돈 갚으라고 난동을 부려서 지금 김서방 심할서 쓰고 난리 났어. 망신당해서 어떡할 거야. 엄마가 당장 와서 해결해. 기가 막히더군요. 알고 보니 제 남편 박상훈, 이 인간이 사채를 쓸 때 제 인간만 훔친 게 아니었습니다. 사위 직장이며 연락처까지 적어내면서 보증인 비슷한 걸로 걸고 넘어진 모양이에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딸의 태도였습니다. 아빠가 사고를 쳤으면 아빠를 원망해야지 왜 집 나간 엄마 탓을 합니까? 엄마가 아빠 서류 가방만 안 들고 튀었어도 아빠가 알아서 막았을 거라잖아. 엄마가 일을 키워서 사위 앞길을 막아? 엄마 노망 났어? 빨리 와. 택시를 타고 딸네 집으로 가는 내내 손이 떨렸습니다. 가서 보니 집 구석골이 가관이더군요. 거실 바닥엔 딸년이 널브러져서 울고 있고 소파 상석에는 제 남편이 앉아 있는데 세상에 그 표정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죄인 표정이 아니었어요. 이제 해결사 왔으니 됐다 싶은 아주 뻔뻔하고 당당한 얼굴이었습니다. 사위는 꼴 보기 싫은지 방 안에 숨어서 나오지도 않고요. 제가 신발을 벗고 들어서자마자 남편이 벌떡 일어나더니 종이 한 장을 제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여보 왔어? 이거 봐. 당신이 그렇게 독하게 구니까 사단이 난 거야. 자, 시간 없어. 여기 도장 찍어. 뭔가 하고 들여다봤더니 연대보증 계약서였습니다. 원금 8천만 원에 연체 이자까지 합쳐서 1억이 넘는 돈. 그 빚을 저보고 몽땅 뒤집어쓰라는 서류였습니다. 이거 찍어서 사채업자한테 팩스 보내주면 김서방 회사에는 더 이상 안 찾아간대. 당신 순시민의 가게에서 일한다며? 그거 소득 증명해서 다달이 갚아나가면 되잖아. 당신은 엄마잖아. 사위 잘리게 둘 거야? 애들 길바닥에 나앉게 할 거야? 순간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게 뭔지 알겠더군요. 제가 서류를 뺏어서 바닥에 집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미쳤냐? 내가 이걸 왜 갚아? 내가 필리핀인지 뭔지 사기당해서 날린 돈을 왜 내가 갚냐고. 김서방 회사 찾아간 놈들. 내가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할 거야. 업무방해죄로 다 집어넣을 거라고. 그랬더니 그 순간이었습니다. 바닥에서 울고 있던 제 딸 지수가 벌떡 일어나더니 제 바지가랑이를 잡고 매달리는 겁니다. 엄마, 제발. 저는 딸이 아빠가 잘못했어. 엄마 미안해. 그럴 줄 알았습니다. 저를 위로해 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고개를 든 딸의 눈빛이 제가 알던 그 착한 딸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살기 가득한 아주 차가운 눈빛이었어요. 엄마 그냥 찍어. 신고하면 김서방 회사에서 잘려.
소문 다 나서 승진도 못해. 그럼 우리 세 식구 어떻게 살아? 엄마가 책임질 거야. 뭐라고? 엄마는 늙었잖아. 이제 살 만큼 살았잖아. 엄마가 신용불량자 되는 게 나아 아니면 창창한 내 남편이 잘리는 게 나아? 어차피 엄마는 평생 고생만 했으니까 좀 더 고생한다고 달라질 거 없잖아. 우리는 이제 시작인데. 엄마 때문에 내 인생 망칠 거야. 여러분. 자식이 부모 가슴에 대못을 박는다는 말, 그건 너무 약한 표현입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믹서기에 갈리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살 만큼 살았잖아. 엄마는 고생하는 게 익숙하잖아. 내가 너 낳고 산후조리도 못해서 이가 다 빠지도록 키웠는데. 내가 애 낳았을 때 내 무릎 연골이 닳아 없어지도록 5년을 업어 키웠는데. 너한테 나는 단물 다 빨아먹고 버리는 옥수수 대만도 못한 존재였구나. 그냥 내 인생의 걸음이나 되라고 있는 존재였구나. 남편은 옆에서 신이 나서 거들더군요. 들었지? 애 죽는 꼴 보고 싶어. 당신만 희생하면 다 평화로워져. 어차피 당신 명의는 중요하지도 않잖아. 빨리 찍어. 딸이 제 손에 억지로 볼펜을 쥐어주면서 악을 씁니다. 엄마, 빨리. 아빠가 그러는데 오늘 옷이 넘기면 이자 또 붙는데. 엄마 때문에 나 이혼당하면 엄마가 책임질 거야. 나 죽는 꼴 보고 싶어서 그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볼펜 끝이 종이에 닿을락 말락했습니다. 귀에서는 윙마이너스 하는 이명 소리만 들리고 눈앞이 핑 돌아서 숨이 턱턱 막혀왔습니다. 이게 가족인가요? 아니면 제가 전생에 무슨 큰 죄를 지어서 이 짐승들 소굴에 떨어진 건가요? 여기서 서명을 하면 당장 딸은 울음을 그칠 겁니다. 사위도 방에서 나와 장모님 감사합니다 하겠죠. 남편은 낄낄거리며 담배를 피우러 나갈 테고요. 하지만 내 남은 인생은요? 암 수술하고 이제 겨우 3,450원 들고 다시 시작해보려는 김영자의 인생은 평생 저 빚. 갚다가 폐지 줍는 노인으로 길바닥에서 객사하는 겁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주머니 속에서 차가운 쇠붙이가 손끝에 닿았습니다. 어제 순심이가 쥐어줬던 가게 열쇠. 그 작고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정신을 번쩍 들게 하더군요. 그 열쇠가 저한테 말을 거는 것 같았습니다. 김영자 정신 차려. 여기서 이거 찍으면 너는 죽는 거야. 내 친구 순심이 가게까지 말아먹는 거야. 저것들은 내 가족이 아니라 너를 갉아먹는 암덩어리야. 제가 눈을 질끈 감았다 떴습니다. 그리고 볼펜을 꽉 쥐었습니다. 서명을 하려고 쥔 게 아니었습니다. 내 인생에서 이 징글징글한 가족이라는 혹 덩어리를 오늘부로 도려내 버리기 위해서 쥔 거였죠.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저는 볼펜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볼펜을 꽉 쥐고 있으니까 제 남편이랑 딸년 얼굴에 화색이 돌더군요. 아 역시 엄마는 우리 밥이구나. 쥐어짜면 나오는구나. 딸은 눈물을 닦으면서 엄마 고마워. 나중에 호강시켜 줄게 하고 남편은 서류를 들이밀며 여기에 이름 여기에 도장. 이 지랄을 떱니다. 제가 그 종이 위에 볼펜을 갖다 댔어요. 그리고 힘껏 아주 힘껏 그어버렸습니다. 이름을 쓴 게 아니고요. 종이가 찢어지도록 X자를 크게 그어버렸어요. 종이가 찍 마이너스 하고 찢어지는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지는데 그 소리가 어찌나 통쾌하던지. 순간 정적이 흐르대요. 남편이 벙찐 얼굴로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하고 딸은 비명을 질러요. 엄마 미쳤어? 종이를 찢으면 어떡해. 제가 찢어진 종이 쪼가리를 남편 얼굴에 확 뿌려버리면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품 안에서 제가 아끼고 아껴왔던 진짜 서류를 꺼내서 탁자에 던졌죠. 3챕터에서 제가 목숨 걸고 찾아냈던 전세. 계약서랑 3,400원 들고 복사해 온 이혼 소장이었습니다. 호강? 웃기지 마라. 내 노후 자금 털어먹고 내 인감 훔쳐서 사채 쓰고 이제는 내 남은 인생까지 저당 잡히라고? 내가 니들 물주니?
내가 니들 똥 닦아주는 휴지야. 남편이 계약서를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군요. 너 이거 언제 가져갔어? 제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이 집 전세 보증금이요. 명의자가 누구지? 자, 나야. 내가 오늘부로 집주인한테 연락해서 계약 해지한다고 통보할 거야. 보증금 빼서 나갈 거니까 니들은 당장 짐 싸라. 그제야 사태 파악이 된 딸년이 제 팔을 잡고 늘어져요. 엄마, 전세금을 빼면 아빠는? 우리는? 당장 길바닥에 나앉으라는 거야. 아까 저한테 엄마는 늙었으니까 희생하라던 그 입으로 이제는 살려달라고 비네요. 제가 딸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똑똑히 말해줬죠. 지수야, 아까 내가 그랬지? 엄마는 살 만큼 살았다고. 늙어서 신용불량자 돼도 상관없다고. 그래, 내 말대로 나 늙었어. 그래서 이제 남은 인생은 나를 위해서만 살 거야. 내 돈 2억 내가 다 쓸 거야. 10원 한 장 니들한테 안 주고 나 맛있는 거 사 먹고 좋은 옷 입고 살다 죽을 거야. 남편이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합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봐줘. 빚쟁이들이 들이닥치면 나 죽어. 그럼 내 알바 아니야.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등 뒤에서 남편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군요. 야, 김영자, 내가 그러고도 엄마야? 내가 사람이야? 나가면 다시는 못 들어올 줄 알아. 제가 신발을 신다 말고 딱 한 번 뒤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순심이가 준 가게 열쇠를 꺼내서 흔들어 보였어요. 못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안 들어오는 거야. 나 이제 갈 데 있어. 나 기다려주는 사람도 있고 내가 해야 할 일도 있어. 니들 시다발이 말고 사장님으로 살러 간다. 현관문을 쾅 닫고 나오는데 문 너머로 와장창 물건 부서지는 소리랑 딸년 울음소리가 들립디다. 지옥도에서 탈출하는 기분이 이런 걸까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을 봤어요. 머리는 헝클어지고 옷은 꼬질꼬질한데 눈빛 하나만은 20살 처녀 때보다 더 반짝거리고 있더라고요. 아파트 현관을 나서니까 봄바람이 훅 불어오는데 그제야 숨이 트입디다. 목에 감은 수술 자국이 시원하더라고요. 마치 그 바람이 저한테 영자씨 고생했어요. 이제 진짜 당신 세상이에요. 라고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저는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저기 시장통 어기 불 켜진 순시민의 가게가 보였거든요. 내 친구, 내 동업자, 내 진짜 가족이 있는 곳. 저는 그 불빛을 향해서 또벅또벅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시간 참 빠르네요. 그 난리를 치고 제가 슬리퍼 바람으로 집 뛰쳐나온 지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제가 어디냐고요? 여기 시장 입구에 있는 영자네 밥집 주방입니다. 점심시간 막 끝나고 이제야 허리 좀 펴네요. 어서 오세요. 김치찌개 둘이요? 예전엔 남편이랑 자식. 눈치 보느라 기어들어 가던 목소리가 이제는 아주 쩌렁쩌렁 울립니다. 목 수술한 사람 맞냐고 손님들이 물어볼 정도라니까요. 그때 그 일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 이혼했습니다. 아주 깔끔하게요. 남편이 법원 안 오겠다고 버티고 도망 다녀서 시간이 좀 걸렸지만 제가 확보한 그 사문서 위조 증거들이랑 도박빚 내역 드림이니까 판사님이 제 손 들어주더군요. 전세 보증금 2억요? 당연히 제가 챙겼죠. 집주인한테 사정 얘기하고 계약 해지해서 싹 빼왔습니다. 남편이랑 딸년이 그 집 안 비워주려고 버티다가 결국 강제집행 들어오니까 짐짝처럼 쫓겨났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그 돈으로 뭐 했냐고요? 여기 순심이랑 같이 가게 하나 제대로 차리고 가게 뒤편에 제 명의로 된 작은 빌라 하나 얻었습니다. 방 2칸짜리 작은 집이지만요. 그 집 등기 권리증의 소유자. 김영자라고 찍힌 거 볼 때마다 밥 안 먹어도 배가 부릅니다. 이제 내 집엔 담배 냄새도 안 나고요. 소주병도 안 굴러다녀요.
제가 좋아하는 화분 잔뜩 갖다 놓고 저녁이면 순심이랑 맥주 한 캔 하면서 트로트 듣습니다. 그게 천국이더라고요. 그 인간들은 어떻게 사냐고요? 얼마 전에 시장통에서 소문을 들었는데 남편은 빚쟁이들 피해서 저기 변두리 고시원 쪽방에서 숨어 지낸답니다. 딸녀는요? 사위 회사의 빚쟁이들이 결국 찾아가서 사위가 감봉당하고 지방으로 좌천됐대요. 딸이 독박 육아하면서 마트 캐셔 알바 뛴다고 하더군요. 쌤통이다 싶으면서도 한편으론 참 인생 더럽다 싶습니다. 진작에 나한테 잘했으면 내 보험금만 안 건드렸으면 지금쯤 뜨끈한 내 밥집에서 배불리 먹고 살았을 텐데 복을 제 발로 걷어차고 지옥으로 걸어 들어간 거죠. 참 며칠 전에 가게 앞에 누가 어슬렁거리더라고요. 다 낡아빠진 점퍼 입고 모자 푹 눌러 쓴 노인네. 제 전남편 박상훈이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저랑 눈이 딱 마주쳤는데 들어오지는 못하고 입모양으로 그러대요. 여보, 배고파. 밥 좀 줘.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밥 한 공기 퍼줬을까요? 아니요. 저는 보란듯이 가게 문에다가 금일 재료 소진, 영업 종료 팻말 딱 걸고 블라인드 쳐버렸습니다. 내 밥은요, 돈 내는 손님이나 내 진짜 식구인 순심이가 먹는 거지 짐승한테 주는 사료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제가 62살에 혼자가 되어 보니까요, 비로소 알겠습니다. 여태껏 저는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로만 살았지 김영자로 산 적이 없었더라고요. 가족이라는 껍데기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아껴주지 않는 가족은 남보다 못한 짐일 뿐이에요. 그 짐을 내려놓으니까 이렇게 날아갈 것 같이 가벼운 것을. 오늘 장사 끝나고 퇴근하는 길에 백화점 들러서 립스틱 하나 샀습니다. 평생 3,000원짜리 시장표만 바르다가 제 돈으로 5만원짜리 명품 립스틱을 샀어요. 거울 보고 빨갛게 칠해보니까 아직 김영자 참 곱네요. 이 고운 얼굴로 남은 인생은 저만 사랑하면서 살렵니다. 혹시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중에 가족 때문에 가슴 치며 울고 계신 분 있나요? 참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겁니다. 저 김영자도 해냈는데 여러분이라고 못하겠습니까? 우리 이제는 나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살아봅시다. 자, 저는 내일 장사 준비하러 가야 해서 이만 줄일게요. 다들 행복하세요. 진짜로요. 암수술비 3천만 원 남편이 다 썼다고? 62세 아내의 소름 돋는 복수. 그녀의 손에 들린 핸드폰 목에 감긴 붕대와 차가운 술병들 대체 그녀가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